자, 안녕하세요. 강정쌤입니다. 자, 일곱 번째 개념, 구체적 형상화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체적 형상화와 같은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추상의 구체화, 두 번째는 관념의 구체화란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정의가 뭐냐 하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지? 그러면 요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 하면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으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거야. 이때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문학 공부할 때 감각 나오면 무조건 뭐 떠올리라고 했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렇게 오감을 떠올리면 된다. 그지? 요걸 떠올리면 되는 것이고 요걸로 알 수 없는 거는 추상적인 것이야.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는 구체적인 거예요. 인식할 수 없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걸로 바꾸는 게 구체적 형상화라는 문학의 표현 기법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니까 잘 챙겨 두시고 우선 퀴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퀴즈 어떤 거냐? 자, 다음 중 추상적인 것을 고르시오. 일단 추상적인 거 한번 골라볼까? 잠깐 멈추고 추상적인 게 뭐였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시작. 자, 다 골랐습니까? 자, 뭐가 있지요? 자, 사랑,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 바람, 바람은 촉각이야. 피부로 느끼는 것이, 그지? 안 돼. 추억, 추상적인 거. 여름, 자, 시간과 관련된 거 있지, 그지? 예를 들면 아침, 저녁, 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거 있지, 그지? 이건 전부 다 추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름. 커피의 향, 향이라는 것은 후각 되겠지? 구체적인 거. 햇빛, 시각, 꽃, 어때요? 시각, 응애, 청각, 서늘하다, 촉각, 흥. 이때 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신나고 기분이 들뜨는 걸 흥이 난다 할 때 그 흥이야. 이것도 어때? 추상적인 거다, 그지? 자, 그럼 여기서 그 구체적 형상화가 표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을 가지고 왔는데 요걸 요렇게 한번 찾아봐봐. 예를 들면 시간이 똘똘 배암의 또아리를 들고 있다. 시간과 관련된 건 좀 더 추상적인 거라고 했지. 이 추상적인 시간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노? 뱀의 또아리. 뱀의 또아리는 어떻게 생겼어?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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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요. 그림이 혹시 이해가 됩니까? 그림. 뱀이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또아리를 들고 있는 모양인데 요건 어때? 뭘로 알 수가 있는 거야? 시각적인 거다. 그치? 그러면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것을 뱀의 또아리라는 시각적인 것으로 구체적 형상화 이렇게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되고 그럼 요 밑에 있는 나머지 것들 있지, 그지? 잠깐 멈추고 구체적 형상화가 사용되었는데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파악했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전원에 남은 흥을 요거 시조인데 여기 남산고등학교에서 구체적 형상화와 관련돼서 선지로 나왔던 작품이 되겠고, 자, 저희 전원 시골에 남은 흥이라는 것을 아까 우리 추상적이라고 했지. 전 나귀에 모두 싣고, 자, 모두 싣고. 흥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인데 모두 싣는다라고 하고 있지. 그러면 싣는 것은 뭘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어디에 싣는지 안 싣는지 어떻게 알아? 눈으로 아는 거지. 얘는 시각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추상적인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구체적 형상화. 어두운 등불 및 안개처럼 지규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니 여기 시름 걱정 힘듦 이런 거잖아. 근데 이거 추상적인 거다, 그죠? 자욱하다 이거 뭡니까? 눈으로 보는 거지. 요 시각적이고 구체적인 거예요. 달게 마신다 요거는 미각적인 거예요. 요렇게 가도 되고 요렇게 가도 되고 구체적 형상화 되겠습니다.
엄청 유명한 작품이죠. 그죠? 동짓달 기나긴 밤. 자, 밤이라는 것은 시간과 관련된 거, 추상적인 거라고 했지. 한 허리를 베어내요. 밤의 허리를 버여내요. 베어낸대. 베어내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각적인 것이 되고, 밤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 시각적인 것은 감각적인 것이고, 감각적인 것은 구체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먼 숲에서는 밤이 끌고 오는 그 검은 치맛자락이 발길에 스치는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 시적 허용 리듬감의 변화를 주고 있다. 그죠? 밤이 끌고 오는 검은 치맛자락. 여기 밤 봐봐. 이거 추상적인 거지. 그럼 여러분 밤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밤이 오는 소리가 들려 안 들려? 그 다음에 밤이 오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걸 어떻게 표현했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두워질 때 뭔가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이건 청각되겠고, 밤이 되면 어두워지잖아. 어두워지는 걸 어디? 검은 치맛자락 이렇게 표현한 거야. 되겠다, 그지? 요 같은 경우는 시각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바람 소리도 호개도, 자, 요거 위에 있었던 거 그대로네. 자, 어두운 등불 및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자욱하다, 달게 마신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했던 구체적 형상화 있지, 그지? 시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 기법이고, 요게 나와 있는 거는 학교에서 자주 물어보는 거니까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수능형은 아니고 내신형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 더 합니다. 시상 전개 방식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상 전개 방식. 자, 시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요게 뭔 말인지 알아야 돼. 시상은 시인의 생각과 감정을 시상이라고 합니다. 되겠다, 그죠? 시상하고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심상. 심상은 뭐였지? 이미지였지. 되겠나? 자, 그래서 시상 전개 방식은 심상하고는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주시고, 시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질서에 따라서 조직하여 나타내는 방법. 요 질서가 바로 시상 전개 방식이야. 그럼 이런 질서가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 시간의 흐름. 두 번째, 공간의 이동. 세 번째, 시선의 이동, 성경우정, 기승전결, 수미상관, 이렇게 대표적으로 6개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거고. 자, 시간의 흐름부터 한번 보시자면,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아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점심이 나오고, 그 다음 저녁이 나와. 봄, 여름, 가을, 겨울,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오지, 그치? 이런 거 우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다, 혹은 순행적 구성이다, 혹은 추보식 구성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추보식 구성이란 말 보이나? 이거 좀 알아두세요. 순행적 구성은 누구나 다 아는 거야. 이거 잘 모르지, 그치? 내신 같은 데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를 추보식 구성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역순행적 구성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 보이나? 자, 역순행적이라는 것은 순행적에 반대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시간의 흐름 자체가 한번 꼬여 있는 거야.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게? 과거 회상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공간의 이동입니다. 자, 공간의 이동과 시선의 이동 이렇게 같이 봐주면 좋겠는데, 화자가 공간을 이동하며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적 화자가 공간을 이동해야 돼. 시적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있는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다, 그지? 그럼 구체적인 뭔가 공간이 있어야 되겠지. 어디에서 어디로, 어디에서 어디로, 이런 게 나타나야 되겠다, 그죠?
근데 공간의 이동하고 시선의 이동은 다릅니다. 자, 시선의 이동은 뭐냐 하면 시적 화자는 고정인 거예요. 혹은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화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고 화자의 뭐가 닿는 곳, 시선이 닿는 곳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시선이 닿는 것이 전부 다 뭐가 되겠노? 시적 대상 되겠다. 그지? 그래서 어떤 거? 이런 대상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나타나 있으면 시선의 이동 되겠어. 그래서 시선의 이동의 종류는 먼 것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원경에서 근경으로, 위에서 아래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물론 근경에서 원경으로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경후정입니다. 자, 성경후정 같은 경우는 앞에는 경치를, 뒤에는 감정을, 요거 성경후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죠. 어떤 식으로? 선정, 감정을 먼저 얘기하고 뒤에 경치를 얘기하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그지? 자주 나오는 거다. 그죠? 근데 요것도 알아주세요. 화자의 시선이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 자, 얘들아 봐봐라. 화자의 시선이 외부에 있다. 시선이 외부에 있어. 이거 어디 있다라는 뜻이고 경치에 있다라는 뜻이지. 화자의 시선이 내부로 이동한대. 내부는 어디 있습니까? 내 눈으로 나의 내면을 바라보고 있어. 감정이 되겠지? 이렇게. 자, 기승전결입니다. 자, 기승전결은 한시의 시구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나온 것이고, 요 한시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바로, 대표적인 시인이 바로 이육사 되겠습니다. 이육사의 시 보면 기승전결로 구성된 시가 많습니다. 뭐 시상의 제시, 전개, 그 다음에 심화, 시상의 전환, 마무리, 뭐 이런 식으로 기승전결을 하는데, 시가 그냥 선생님 되게 거칠게 얘기하면 뭔가 4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기승전결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수미상가는 시의 처음과 끝부분이 완전 똑같을 수도 있고 혹은 유사하다. 이 유사한 구조, 유사한 정도는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한 70%만 유사해도 수미상관이라고 볼 수 있다. 수미상응, 수미상관 전부 다 같은 말이고 시의 처음과 끝을 대응시켜 이런 말 있지, 그지? 처음과 끝, 처음과 끝을 대응시켜. 그럼 처음이라는 것이 요 말하고 수미상관하고 같다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상 전개 방식과 관련한 퀴즈 준비했습니다. 영상 잠깐 멈추시고 요 퀴즈를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다 했습니까? 한번 볼게요. 헐헐 나는 꾀꼬리는 암수 다정이 즐기는데 외로운 이내 몸은 네 함께 돌아갈고. 그럼 여기 보면 꾀꼬리가 암수를 이렇게 서로 다정한 모습, 이걸 뭡니까? 경치. 외로운 이내 몸, 외로움 요거 뭐죠? 감정이지. 그래서 요거는 성경 후정 뭐 이렇게 됩니다. 헐헐이라는 거 잠깐 설명하자면 모양을 흉내낸 의태의 음성 상징어. 저 꾀꼬리는 어때요? 외로운 나의 모습과는 서로 반대되지. 꾀꼬리 보니까 나의 외로움이 더욱더 깊어지지, 그지? 그럼 이렇게 감정을 심화시켜주는 꾀꼬리를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서리. 감정의 직접적 제시, 뭐 이런 것들 보겠습니다. 나 한번 볼게요. 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요 과거 시제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요 미래 시제지. 오늘 밤에도 오늘입니다. 뭐죠? 바람이 스치운다.
요거는 현재 되는 거 맞나? 그럼 과거에서 미래, 미래에서 현재지, 그지? 시간의 흐름과 관련돼 있는데 이게 자연계의 시간의 흐름과 같지 않다, 그죠? 왜냐하면 미래에서 현재로 이렇게 돌아오는 게 하나 있으니까 과거에서 미래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시간의 흐름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역순행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가 메어 달린 가설무대, 구경꾼들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그럼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 학교 소주집. 자, 꽹과리를 앞세요. 장거리로 나서면 시장거리.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조모래기들 뿐. 천혜애들은 기름집 담볕에 붙어서서 철없이 길길대는구나. 쭉 내려와서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올 때. 지금 이거 뭐고? 시적 화자가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다. 그지? 그럼 요거는 시장 전개 방식. 공간의 이동 되겠습니다. 자, 나와볼게요. 자, 먼 산, 청운사. 자, 요거. 자, 시적 허용이다. 그지? 낡은 기와집. 그럼 여기서 청운사가, 먼 산에 있는 청운사. 그 다음, 기와집. 산. 저산. 느릅나무.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그럼 여기서는 어때?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형광펜 칠한 건 전부 다 뭡니까? 시적 화자의 시선이 닿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라의 시상 전개 방식은 뭐다? 시선의 이동 되겠습니다.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기서 보면 먼 산인 거잖아, 그치? 근데 맨 마지막에 구름인데 구름도 원래는 멀리 있는 거잖아. 근데 그 구름이 어디 있는 구름이냐 하면 이렇게 노루의 눈이라고 칩시다. 노루의 눈을 가까이서 딱 보니까 눈동자 안에 이렇게 구름이 있는 거야. 그러면 노루의 눈에 비쳐있는 구름을 보기 위해서는 어때? 가까이서 봐야 되겠지? 그래서 먼 산에서 이렇게 구름을 오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다?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선의 이동. 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같은 게 반복되고 있지. 처음과 끝에. 우리가 뭐라고 했죠? 수미 상관이라고 했습니다. 되겠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2가지 했습니다. 자, 7번째 개념 뭐였냐면 구체적 형상화였고 8번째 개념 뭐였냐면 시상전개 방식이었습니다. 둘 다 매우 중요한 거니까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